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이사 원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제작이사 영킴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 오셨죠?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자, 일단 그 MMA 또는 그 종합격투기를 좀 관심 있으시고 또 한국 선수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고 있다면은 이분을 확실히 아실 겁니다. 네. 김동현 또는 존미는 아니었죠? 예, 김동현하고 그 코리안 슈퍼보이 그 통역사를 맡아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그 UFC의 옥타곤 무대에 함께 서는 모습을 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앨런 닥터 조. 네, 앨런 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냥 닥터 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은 그 종합격투기에서 이제 통역도 맡으셨던 게 아니라 또한 그 망가진 얼굴을 또 고쳐줘요. 예, 지금 썩은 이빨도 고치셨다가 의사시죠? 네. 원래는 이 덴티스트, 네, 맞습니다. 그 치과 의사였다가 또 이제 MMA 관련 일도 조금 하시다가 이제는 그 facial reconstruction, 그걸 한국어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한국어로는요 구강 아간면 외과. 구강 아간면 외과. 안면외과. 구강 예. 다시 한번요. 구강 아간면 외과. 구강 아간면 외과. 빨리 해봐. No, you're the rapper. You're the rapper, man. It's like 완전 tongue twister. 구강 강아 거기까지밖에 안 되네요. 치과에서도 잘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링 위에 많이 오르신 거네요. 몇 번 올라오셨어요, 링 위에? 링이 아니라 옥타곤이죠. 옥타곤이라고 해야 되나요? My bad. 링은 한 2번 가봤습니다. 링도 갔어요? 탑 FC 뭐 이렇게 할 때. 탑 FC는 이제 그 한국에서 있는 프로모션이죠. 한국에서 있는 주 프로모션이 뭐 로드 FC가 있고 또 그 탑 FC가 있는데 탑 FC는 맞아. 그것도 참 재미있네. 그 내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저도 이제 종합 그 라이벌리가 있어. 맞아요. 그래요? 야. 네. 저도 이제 종합격투기 관련해서는 2009년에 추성훈이 여기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훈련했을 때 그때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UFC 100대였을 거예요. 맞아요. 추성훈 선수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네, 형님이라고 추성훈 선수가 그때 아마 알란 벨처랑 했을 거예요, 아마. 기억 맞아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The guy with the bad tattoo. 예. 저희 캠프는 그때 동현이 형님이 그 TJ 그랜트랑이었나? 아무튼 100대 저희도 그때 캠프에 있었어요. 저도 뭐 자세하게 이제 기억 안 근데 인터뷰 훈련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데나 화이트 회장, 저기 트럼프 지지자죠. 데나 화이트 얼마 전에 또 최근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UFC 200 몇이죠? 이번에 했던 게? 플로리다에서 한 거야? 플로리다에서 해가지고 또 앞자리에서 보시더라고요. 데나 화이트는 완전히 근데 정치운동 완전 트럼프 열렬 지지자로 이렇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친한 친구라고. 그래서 데나 화이트 저기 집에도 갔었어요, 제가 그때. 오. 그리고 작아? big? 누구? 그 사람? 데이나 화이트 집. 집은 되게 컸고 거의 셰프가 있는 게 이제 좀 눈길을 끌었고. 집에 셰프가?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디 식당 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그냥 셰프한테 야 이거 만들어 딱 그러는 거야. 그 자리에서 저기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 아니 그 먹었어요. 재료가 있어요? 그거? 몰라 그냥 거기서 카레 해줘가지고 카레라이스 먹었습니다. 그분들이 약간 이제 뭐 데나 화이트나 로렌조 퍼티라 그리고 뭐 프랭크 퍼티라 그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 거기에 또 한국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베가스에. 그 변호사 하시는 분인데, 근데 또 그분 아들이랑 뭐 로렌조 아들이랑 뭐 데나 아들들이랑 또 그렇게 또 다 친구여가지고. 로렌조는 이제 그 전에 UFC 회장이셨죠. 로렌조 형제. 네네. 근데 그 데나 화이트한테 넘긴 건가요? 맞죠? 아니에요. 그 되게 큰 그 에이전시, 그 모델 에이전시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거기에 넘기고 데나 화이트가 그래도 계속 프레지던트로 자리에 있는 조건으로. 제가 왜냐면 갔을 때는 데나 화이트하고 로렌조 형제를 봤거든요. 근데 그 로렌조 형제가 근데 엄청나게 돈이 많잖아요. 그 포브스 순위에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스테이션 카지노. 그래서 약간 그때는 이제 데나 화이트가 조금 약간 월급 사장 비슷하게 그런 느낌이었고. 지금도 월급 사장입니다. 지금도 그런 거. 월급이 아마 대단하겠죠? 엄청나겠죠. 엄청나겠죠. 근데 그분들이 근데 추성훈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기회가 돼가지고 로렌조 형제 그리고 저희 데나 화이트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UFC에는 아키야마로 활동했나요? 아니면 아키야마로 활동을 했죠? 섹시야마. 네, 섹시야마로 활동을 했습니다. 일단 앨런님, 닥터 조님이
그냥 알란이라고 부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우린 친해가지고 그럼요, 근데 한 번도 안 봤어요. 사실 친해, 서로 TV에서 봤어요. 네? 서로 TV로. 저는 이제 주고받고 뭐. 네, 또 뮤추얼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또 이 친구가 아니죠. 형이죠. 브라이언 리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그 어떻게 보면 차세대 그 통역사로 이렇게 데뷔를 해가지고 한국 선수들이 미국에 안 알려져 있었을 때 세계적으로 몰랐을 때 통역을 많이 해줬어요.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알려졌는데 이제 앨런 님은 또 어떻게 이거를 시작했는지. 제가 이제 그 동현이 형이 이제 한국인 최초 UFC 선수로 이제 UFC 진출하고. 김동현이 최초 선수였나요? 예. 좀비가 아니라? 예. 추성호는 UFC 아니었나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김동현도 그때 같이 하여튼 취재했던 걸로 기억하고. 네, 왜냐면 같은 데였으니까. 예. 찬성이는 그때 그 합병되기 전에 다른 단체에서. 그랬구나. 정찬 선수라고 정정하겠습니다. 방송이니까. 예. 근데 이제 두 경기 형이 뛰고 세 번째 이제 그 기사가 나왔어요. 뭐 선진 뭐 훈련 시스템을 좀 하고 싶고 전지훈련도 가고 싶은데 뭐 이렇게 뭐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오시라고 이제 연락을 드렸죠. 원래 알던 인문 좀 어떻게 술 이만큼 취해가지고 연락했어요. 오시라고. 그쪽에서 이제 이제 동현 형이 와서 그 카로파리시안 경기 때 저희 집에 뭐 한 달 정도 이제 묵고 제 차. 그 당시에는 그 치과 의사로 아니요. 그 당시 때는 투자회사 애널리스트. 투자 애널리스트. 되게 직종이 많으셨네요.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통역사 하시고 애널리스트. 흑역사. 그 일을 진짜 저희 집 이제 친척 형들이 그런 투자회사 쪽에 투자회사 쪽에서 일하시는 형들이 있어요. 사모펀드랑 이렇게 아이뱅킹 쪽에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저도 형들처럼 되고 싶다 해서 열심히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2008년이었어요. 그게. 블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졌을 때. 들어가자마자 나가 해서 아주 버블 탑 때 그러면 시작을 하신 거예요. At the top of the bubble. 예.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잘리고 이제 그때 다시 공부해서 이제 치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가지고 뭐 치과 의사를 하다가. 네네. 지금은 현재는 레지던트입니다. 예. 또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 생활하고 있죠. 저희 이제 그 전문의 과정. 이제는 그러니까 구강 facial reconstruction. 그게 이제 저희 그 병원에서 이제 그 얼굴 쪽 그 외상 트라우마 환자들 오면 큰 사고들을 전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거의 emergency 상황들. 뭐 차 사고나 아니면 뭐 총상이나 아니면 걔한테 물린 사람들, 뭐 구강 암 환자들 오면 저희랑 ENT랑 플라스틱이랑 이제 하루씩 나눠가면서 이제 콜 받고 또 이제 뭐 그 클리닉에서는 뭐 양악 수술도 원래 저희 구강 아간면외과가 전문으로 하는 거거든요. 양악 수술, 뭐 사랑니 발치. 뭐 그러면은 그거 배우면 이제 성형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형의 이 양악인지 양악은 원래 저희 과고 이제 뭐 이제 더 깊게 들어가서 뭐 펠로십을 하면 뭐 코스메틱 서저리도 하긴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UFC 그 당시에 김동현 선수하고 함께 뭐 트레이닝 캠프도 잡아주시고. 네네네. 그러면 본인이 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걸 잡은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는 현지니까 결국은. 그리고 뭐 거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션셀비, 조실바 이런 사람들, 매치메이커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 와서 이 선수랑 경기 잡을 건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제 저 이제 그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또 이제 그 비즈니스 사이드에서도 그리고 룰하고 이런 걸 설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컨트랙트도 사인할 때도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컨트랙트도 하고 뭐 가끔 뭐 스폰서십도 뭐 스폰서들도 이렇게 연락해서 해주고. UFC를 원래 좋아하세요? 그리고 격투기? 아니면 지금은 이제 관심이 그냥 일로서 그냥 접근하신 건가요? 지금 그 일할 당시에는 이제 뭐 그 집중해서 하긴 했는데 저는 사실 축구 좋아해요. 축구요? 축구 좋아하고 뭐 농구 보는 거 좋아하고 근데 지금은 또 레지던트 생활하는 너무 바빠서. 농구는 어쩌나 뭐 NBA?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 NCAA를 좋아했습니다. 대학농구 3월의 광란. 예, 사랑했습니다. 그럼 배팅 좋아하실 것 같은데 왠지. 올해는 제가 한국에 있어서 배팅 못했습니다. 저희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 그 매년 3월 달 되면 이제 돈 걷어서 이제 하고 하는데 올해는 못했어요. 그 한국에 다녀오셨다고요? 네네네. 거기서 또 무슨 일로? 한국에 가장 최근에 간 거는 이제 그 서울대 치대병원이랑 연세대 치대병원이랑 그리고 이제 그 개원가 선생님들이랑 같이 그분들한테 좀 수술 잘하시니까 한국분들 수술방 들어가서 좀 배우고. 좀 보면은 이 한국 의사들이 그 필드에서 한국 의사들이 좀 제 생각에 좀 이렇게 좀 더 미세하게 좀 이렇게 신경 쓰는 점이 좀 있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손들이 너무 다 좋으세요. 손이 좋아서. 그러니까 성형 수술 같은 경우에도 한국이 제일 잘한다는 게 그래서인가요? 제일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궁금해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실력이 이렇게 뛰어나서요? 아니면 그거는 그 편견이에요? 제 생각에는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미국 사람들이 강한 거는 약간 기본하고 이게 베이스가 되게 탄탄해요. 베이스 처음 이제 기초적으로 기초가 되게 탄탄해요. 기초가 수술 옛날 방식대로 막 이렇게 이 수술 방식대로 하면 몇십 년간 이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우리 기초 프로토콜이 딱 생기고. 근데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이노베이티브해요. 한국 사람들은 변칙 새로운 걸 되게 잘 찾고 쉬운 방법도 잘 찾아내고 그리고 손도 좋고 그래서 수술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어떤 뉴스에서 좀 취재를 할 때 그 양궁 선수들이 한국 양궁 선수들이 잘하잖아요. 잘하죠. 근데 왜 그렇게 잘할까를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젓가락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그게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뭐 maybe not 젓가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의 미세한 움직임이 어렸을 때부터 좀 훈련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it's an actual 지금 theory. 양궁 아직도 한국이 압도하나요? 지금 잘하죠. 아직도? 여자 양궁은 뭐 거의 압도적 아닌가요? 거의 압도적인가요? 한국 남자 양궁도 잘하지만 왜냐하면 뭐. 그 다른 국가들에서 많이 이제 쫓아왔다고. 그 한국 양궁 전 선수하고 코치진들이 해외에 이제 스카우트 되면서 쇼트트랙처럼 빅토르 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돈을 쏟아 부어서 막 데려가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근데 격투기 UFC 이제 보면서 한때 봤었어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브락 레스너가 이렇게 WWE에서 UFC로 이제 건너가면서 연전연승을 거뒀잖아요. 그것도 beast. 되게 이 사람 카리스마가 있었잖아요. 브락 레스너가. 스타성도 있었죠. 스타성이 있었고 그렇지 여기 LA 콜로세움에서 경기에서 제가 직접 갔었어요. 취재하러. 근데 그때 브락 레스너하고 효도르가 막 인기가 많았거든요. 효도르 기억하시죠? 효도르 짱이었지. 그래서 효도르는 근데 이제 일본에 있는 프로모션 프라이드에서 진짜 왕이었죠. 그래서 둘이 맞붙게 하겠다. 그때 데이너 화이트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효도르가 프라이드 FC가 이제 끝나버리고 끝난 다음에 효도르가 그 UFC로 갈까 그 말이 많았어요. 말이 많았는데 결국 M2인가 아니면 뭐 안 갔어. 러시아에 있는 조국에 있는 그 프로모션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논란이 됐죠. 그때 이제 데이너 화이트가 얘기했던 게 브라운 레스너가 겁나나 보다.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극을 효도르가 겁나나 보다. 효도르가 겁나나 보다. 브라운 레스너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UFC 그 무대 자체가 너무 괴물들이 많았어 가지고 프라이드 선수들이 와서 엄청 크게 성공한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나는 그 이유가 내 생각에는 그 프라이드 경기를 보면은 15분 동안 경기를 했어요. 원 라운드를. 맞아요. 15분 동안 MMA를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냐? That's crazy. 근데 프라이드에 있는 선수들은 진짜 그 15분, 30분 동안 그냥 장난 아니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보는 이 맷집하고 이 덩치를 보면은 it's almost unnatural. 정말 좀 의심이 많이 될 정도로. 근데 이제 UFC로 입문을 들어오면서 좀 많은 힘을 많이 잃었어요, 사실. 뭐 나이가 드는 것도 있었고 좀 프라임을 지나는 것도 있었지만 또 케이지로 바뀌는 거면서 경기 스타일이 달라지긴 하지만 스테로이드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스테로이드가 근데 많이 들켰나요? UFC가? 그 UFC도 이제 우사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원래 막 진짜 엄청나게 퍼포먼스, 막 진짜 경기력이 좋았던 선수들이 막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약물 계속 걸려서 그렇구나. 아니면 끊어서 들어오는데 그냥 지는 거지. 제가 봤을 땐 진짜 대표적인 사례는 그
오브레임 있잖아요. 형님. 오버레임은 근데 너무 좋아했거든요, 저는. 그렇죠. 정말 오버레임은 그 엠스터담인가 어디 네덜란드 선수인데. 맞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UFC 취재 갔을 때 브락 레스너가 내려갈 때였어요. 안 나왔어요.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한창 얘기 나왔던 게 스테로이드 걸린 거 아니냐, 아니면 뭐 불치병 걸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덩치 큰 사람들이 조금 덜 나왔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웰터웨이트도 이제 저는 동현이 형이 웰터웨이트였으니까 웰터웨이트 선수들 보면은 옛날에 되게 막 이렇게 10위권 내에 있었던 선수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때. 김동현 선수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는데 사실 김동현 선수가 UFC에서 좀 굉장한 그 기록을 남기고 갔어요. 보면은 한국인 최초로서도 그 웨이트 클래스에서 가장 the winningest fighter, 제일 그 최우수 승률이 많았던 지금은 누가 타이가 됐던지 아니면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인 선수로서 굉장히 많은 좋은 점수를 얻었어요. 네, 그 체급이 완전 지옥의 체급이었죠.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제일 힘든 체급이었어요. 그때 동현이 형이. 진짜 실력파였다는 거네요. 네, 그럼요. 근데 이 피니싱 같은 거가 좀 아쉬운 점은 이거 말했다가 난 괜히. 근데 피니싱 같은 근데 이게 팀 매드의 스타일을 보면은 딱 가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트레이닝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스트래티지를 그렇게 캐리아웃 한 거죠. 그렇죠. 양감 감독님도 되게 훌륭한 전략가셨고. 그렇죠. 또 함서희 선수도 세계 넘버원. 지금 넘버원이죠. 지금도 넘버원이죠. 지금 넘버원 타이틀을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함서희 선수는 근데 아쉬운 게 좀 뭐냐 하면 그 아톰웨이트 클래스가 UFC에서 이거 설립을 안 해버리는 게 그게 좀 아쉬운 거. 근데 인빅타에서 어느 정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원FC로 들어가시죠. 원FC가 또 이제 미력이 커졌어요 요즘에. 그때 함서희 선수가 참 진짜 아쉬웠던 게 미국에 올 때 이제 자기 체급이 아닌 체급에서 싸웠어요. 올랐죠. 올렸죠. 만약 자기 체급이 있었으면 날라다녔을 거예요. 이게 그 파이터들이 좀 올리면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커트하면은 좀 그래도 내리면은 좀 더 편하고. 올리면은 좀 이제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기보다 힘세고 덩치 큰 사람들이랑 싸우다니까. 근데 코너 맥그레거 요즘 봤어요? 코너 맥그레거 이제 내리막길 아니에요? 아니 요즘에 그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못 봤어요. 벌크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조 로겐 쇼에서도 이게 진짜 벌크업이 너무 됐네 갑자기. 코너 맥그레거가 누구죠? 플로이드? 메이웨더? 하고 그때 하고 뭐 재대결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스포츠보단 쇼죠, 맞죠? 그 당시 재대결하면 쇼죠. 재대결 해도 메이웨더도 이제 메이웨더야말로 전승 권투 선수 아닙니까? 대단하죠. 메이웨더가 근데 피해 다니잖아요. 좋은 승부들은 매니 파퀴아오가 전성기 때 피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메이웨더가 어떤 거요? 그게 다 전략인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똑똑한 거죠. 나름 근데 얄밉지. 얄밉죠. 아니 남자답게 붙자 이건데. 아니야. 장갑 이걸로 해야 돼. 제가 그 메이웨더랑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라스베가스 메이웨더가 지금 머니 메이웨더죠. 그 전에 별명은 프리보이였어요. 프리보이일 때 이제 그 메이웨더 선수가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메이웨더가 그 24 피트니스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농구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였나 뭐 이때였는데 이제 별로 복싱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누군지 몰랐어요. 같이 농구를 했어요, 근데 같이 농구했는데. 같이 했어요? 네, 같이 했는데. 메이웨더라고. 제 가방에 그 복싱 글러브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지금 좀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데 메이웨더가 저한테 딱 걸어오더니 사인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누군지 모르는데 사인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죠. 근데 기분 나빠했을 것 같은데 메이웨더 자존심이면. 근데 그 당시에도 꽤 유명했잖아요. 유명했죠. 메이웨더는 그때 올라가는. 완전 유명한 건 아니고 딱 올라가고 있는 단계였어요. 근데 같이 농구를 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막 트래시 토킹 많이 해요. 더블이에요. 농구장에서 장난 아니에요. 농구를 잘해서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입으로 트래시 토킹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같은 사람인가 보네. 게리 페이튼. 더해요. 그래서 얄미워서 제가 시도 됐다고. 네가 누군데? 근데 농구를 잘하긴 해요. 메이웨더가? 운동 신경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키가 한 173 그 정도죠? 172? 되게 작았어요. 더 작을 걸. 내가 70인데.
그치 그 신발 신고 이게 신장이 나오네. 키 높은 신발? 예. 아니 그 복싱화. 복싱화 신고. 키 작을 걸. 근데 뭐 역대 최고의 디펜시브 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역대 최고의 수비형 복서. 다. 근데 뭐든지 디펜스를 잘하는 선수나 팀은 이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얄미워 보이지. 그렇죠. 그래서 좀비가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네, 좀비가. 맞아요. 아니 파케아도 지금도 많았던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죠. 근데 좀 너무 아쉬워 가끔. 어떤 경기 기억나는데 다 이겨놓고 맨 마지막에서 크라우드를 위해서 그냥 막 하는데 그때 KO돼. 예, 그거 기억나죠, 뭔지. 네네네. 와, 그거 정말 너무 팔꿈치로. 예, 그때 저도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스포츠 명언이 그게 있어요. 그 공격은 잘하면은 경기를 이기지만 수비를 잘하면 챔피언십을 이긴다고. 그거는 근데 불문율이야. 멋지다. 네, 진짜예요. 제가 그래서 김민재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축구. 수비 역대급. 네. 맞아요. 그 수비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데 너무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크레딧을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팀 스포츠에는 수비하는 사람이 크레딧을 제일 덜 받고 스트라이커만 받고. 맞아요. 또 이제 경기에서는 수비는 거의 안 보고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수비의 묘미를 본 거는 이제 NFL. 풋볼을 보면서 이래서 저기 디펜스 스타들이 생기는 거. 왜냐면은 디안 샌더스 같은 경우가 코너백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야구 선수로도 활동했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 보 잭슨도 맞아요. 보 잭슨도 그렇고. 근데 마이클 조던도 마이클 조던도 야구 잠시 했지. 그 야구 했었죠. 야구로도 계속했으면 메이저리그 레브론 갔을 거다라는. 제임스도 풋볼 되게 잘했어. 풋볼 되게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잘했었다고. 와이드 리시버 출신. 코너백도 했잖아요. 코너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리시버였죠. 그럼 잘도 뛰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2002년 그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우승했는데 그 MVP가 데런 브룩스인가? 근데 거기 워런 셉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더버리. 근데 디펜스에 그러니까 더버리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디펜스에 이제 저도 이제 시선이 그때부터 가게 되더라고요. 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 같은 경우에도 탐 브레이디가 잘하긴 했지만 디펜스가 기본이 어느 정도 돼주니까 맞아요. 잘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솔직히 조던도 사람들이 공격만 잘하는 것 선수로 이렇게 막 인식하잖아요. 덩크 잘하고 뭐 하지만 역대 최고의 역대 최고의 가드 수비형 가드예요. 되게 스포츠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는 마이클 조던은 정말 저만큼 아는 사람 아마 드물 거예요. 아니 저는 이 원영석 이사가 그 정치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정치부 그쪽 기자 스포츠도 커버했어요. 이 친구는 그 정치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스포츠 연예 다 좋아했어요. 근데 스포츠는 제가 이제 그 취재를 많이 했고 조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인터뷰 요청도 한번 했었는데 조던은 원래 제가 안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기억났던 게 시카고 불스 전성기 처음에 그 3PT 할 때 항상 반대편 저는 응원했어요. 그 찰스 바클리하고 피닉스 선수하고 막 붙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바클리를 응원했어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하면 좀 이기고 싶잖아요. 상대편 응원하고 싶고. 맞아요. 저 브라이언 형 때문에 찰스 바클리 선수도 만나고. 진짜. 그 식당에서 네. 나도 그날 거기 식당에 있었어요. 자, 그 브라이언 리 형도 맞아요. 또 이제 그 좀비 통역을 많이 했던 형인데 또 뭐지 이거 영화 기생충 말고 뭐야? 괴물에도 출연했어요. 맞아요. 그 예전에 그 라디오 아리랑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오래 했었고 그 형이 또 그걸 했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몰라요. 아무튼 아까 얘기한 게 그 정치하고 스포츠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그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뉴욕 타임스에서 그 브라우니 에레버 먹어가지고 4일 동안 뻗었다는 그 칼럼니스트 있잖아요. 예. 그 사람도 원래 스포츠 출신 기자고, 그다음에 마이클 조던을 폭로한, 마이클 조던의 온갖 약점을 폭로한 기자가 있어요. 샘 스미스 기자라고 그 대기자로 유명해요. 스포츠. 그분도 원래 백악관 출입 기자 출신이었어요. 이게 일맥상통하게 약간 있는 게 승패잖아요. 약간 선거가 있고. 그런 점들이 이제 저는 이제 좀 그게 끌렸던 것 같아요. 좀 이 컴피티션하고 이 전략하고 이런 것들. 그게 또 트래시톡도 들어가 있으니까 정치하고 딱 어울리네. 좀 비슷한. 그리고 조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밌는 게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그 심리적인 선수예요. 네. 그리고 그 상대가 자기를 비판한 거를 막 그 코멘트를 복수를 완전히 하는 코멘트 찾아다녀. 책이랑 막 그런 신문 기사 보면서. 그리고 망가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회견 같은 거 보면은 꼭 그런 거를 찾아내서 그게 퓨얼하게 된대요. 그리고 경기 중에도 그러잖아요. 경기 중에도 상대방이 트래시 토킹을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경기력이 살아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트래시 톡을 하면은 열받아서 잘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정말 차분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잔 스탁튼 뭐 이런 그 상대의 욕 안 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좀 차분한 뭐 르브론 제임스도 좀 욕 안 하는 편인데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조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상상을 한대요. 근데 상상을 하잖아요. 얘가 막 내 욕을 온 동네에 하고 다니는 걸 상상해가지고 이겼어요. 한번 조던이. 그때 상대 선수가 누구였는지 말론이었나? 칼 말론이었나? 드렉슬러였나? 그런데 인터뷰 때 들통이 난 거예요. 인터뷰했는데 걔가 나 욕한 것 때문에 내가 열받아 있었다고. 근데 어딜 찾아도 욕한 게 없는 거야. 알고 보니까 자기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대단한 사람이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멘탈이 대단한 멘탈이 거죠. 진짜 대단한 멘탈이 거죠. 그러니까 독특한 사람이죠. 네. 독특하죠. 네. 그 이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 이게 남달라야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는 거는 이게 평범하진 않아요. 100%. 맞아요. 저도 이렇게 가까이서 뭐 이렇게 선수를 보면은 좀 높게 올라간 선수를 보면 일반인이랑은 좀 다른 뭔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격투기 또 MMA에서는 훨씬 더 그렇죠. 이거 직접적으로 봤겠지만. 근데 이제 통역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선수들이 들어가서 옥타곤에 들어가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뭐냐면 저는 이제 서울대회 옥타곤 안에 들어가는데 너무 더워. 맞아요. 조명이 막 너무 많아. 너무 더워. 네, 맞아요. 근데 일단 또 통역을 하러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들려. 네. 안 들려요. 진짜 안 들려요. 이거는 너무 그 환호성이 커가지고 저는 너무 욕 먹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회 안 들려가지고 뭐 좀 이렇게 잘못 들은 것도 있고 긴장한 것도 있고 그래서 실수를 했는데 와 욕을 많이 하더라고 사람들이. 제가 이거는 진짜 형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낙도저는 그렇게 욕 먹지 않았던 걸로 같아요. 많이 먹었죠. 그래요? 네. 저는 일단 한국말이랑 영어를 둘 다 못하기 때문에 이 통역을 할 전문 통역사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 형님이나 저나 브라이언 형님이나. 그래서 서울대 때 영킴 형님이 통역하신다고 해서 브라이언 형님이랑 저는 진짜 만세 불렀습니다. 진짜. 안 해도 욕 안 먹어도 돼서. 아니 왜 통역을 제대로 안 해서 욕을 먹는. 그래서 브라이언이 나한테 사람들이? 전화했구나.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안 해서가 아니고 일단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라이브죠. 형님 말씀하신 대로 라이브라 긴장되죠. 실수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옥타곤에 올라가면 형도 아시겠지만 안 들려요. 옆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안 들려요. 이어피스 이걸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더라고. 안 줘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저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안 들려.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지. 그럼 우리가 흔히 볼 때 UFC 볼 때 경기장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문답을 하잖아요. 보통 조 로건이 올라가서 하잖아요. 조 로건은 있지. 네, 그거는 이게 있는 거죠. 울려서 안 들려요. 저는. 그 울려서도 또 안 들리고 그리고 일단 선수가 경기를 바로 끝난 상태야. 맞아요. 감정이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말하다가도 뭐 이런 말 하고 뭐 이러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네. 형 같은 경우에 또 한국대라서 관중 그때 완전 만석이었거든요. 그냥 관중 안 들렸을 거예요. 더 안 들렸어요. 너무 그러니까 시끄러워서. 되게 어려웠겠네. 내가 제일 실수한 게 이거는 그 소리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이 선수 그때 이 UFC 관련된 해외 선수들을 관심을 안 가져가지고 그 카와지리 선수가 있었는데 내가 카와사키라고 불러가지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카와사키. 무슨 오토바이야? 그러니까 그 무대에 들어갈 때 어땠어요? 딱 느낌이 긴장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긴장이 안 됐는데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한번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긴장이 확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긴장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렇게 실수를 하고 댓글로 한번 욕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쭉 내리막길이죠. 그걸 보면 안 돼요. 그걸 보면 안 돼요. 댓글을 봤어요? 저도 이제 누구 또 보여줘. 야야,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앞이 까매졌겠네. 그 다음부터 이제 딱 그 제일 처음 실수한 게 이제 제가 그 코너에서 막 이제 팀이니까 이제 막 응원하고 하다가 목이 나간 거예요. 목이 쉬었어요. 근데 경기 도중에? 경기 도중에. 근데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목소리가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이겨가지고 인터뷰를 하러 올라갔는데 목소리가 나갔잖아요.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소리가 났어요. 그걸로 또 욕 먹고. 사춘기 때문에. 그때는 사춘기 훨씬 지났을라 얘기했긴 사춘기라고 치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종합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이렇게 오피니언들이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사실 조 로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대표적으로 그분 같은 경우에도 UFC 엄청난 팬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컬러 카멘테이터로 일을
했다가 원래 Fear Factor 진행자였죠. Fear Factor 진행자였다가 그 길로 갔다가 근데 UFC 자기는 이제 UFC를 워낙 좋아해서 지금도 엄청난 스타지만 UFC 경기는 다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빅게임들은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근데 보면은 그 친구도 그렇고 뭐 에릭 브라도 에디 브라보. 에디 브라보 같은 경우에도 네. UFC 출신 맞나요? UFC 그분도 출신은 종합격투기. 격투기 출신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MMA 선수로 활동하죠. 그쵸. 그 주짓수 이제 노기 네. 주짓수. 근데 그뿐만 아니라 여러 유튜버들이 있는데 네네. 재밌어요. 근데 사회, 정치 이런 이슈들을 얘기하는데 참 재밌게 얘기해요. 이 친구들이 제가 보면 UFC 출신 선수, 격투기 선수 출신들이 네. 유독 똑똑한 잘해요. 것도 있고. 조 로건도 뭐 자기 선수는 아니지만 선수 하고 싶었던 친구였고. 네. 어쨌든 근데 조 로겐 그 굉장한 태권도 선수예요. 네, 태권도. 아니 조 로건 실제로 싸움 잘하는 게 저기 누구지 그 흑인 웨슬리 스나이프스. 예. 과거 기억나요? 웨슬리 스나이프스하고 한판 붙고 싶다고 무슨 내기가 걸렸어. 음. 예. 근데 뭐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전 전 재산을 조로한테 걸. Me too. 예. Me too. 전 재산. Dude, that guy's a beast. Yeah. 예. Yeah. 조 로겐 이 영상이 있어요. 이 백스핀 킥을 하는데 네. 그 뭐지 그 백이 그 무거운 백이었어요. 그 백도 그 무게가 다 달라요. 꽤 무거웠는데 이거 움직임이 와 뻥 하면서 이건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태권도를 수련한 친구예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그 에리 브라보 자주 데리고 오잖아요. 네, 네. 로건이. 근데 에리 브라보한테 주짓수를 배웠다고 배웠어요. 네,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네. 주짓수 쪽에서는 그때 한창 에리 브라보가 넘버1이었나요? 한때는? 아, 뭐 되게 엄청 유명했죠. 예. 진짜 엄청 유명했죠. 아, 되게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음모론자고 에리 브라보는 아니 그 지구는 평평하다고 그 음모론을 믿는 자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친구예요. 말 진짜 재밌게 해. 재밌죠. 맞아요. 그리고 저기 이 친구가 큐아나한 음모론도 퍼뜨리는데 앞장서기도 했어요. 굉장히 잘 알아요. 하여튼 여기저기. 둘이 말하는 스타일도 그러고 되게 되게 재밌게 잘하는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저는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둘이 맨날 뭉치면 이제 CNN 비판하잖아요. 가짜 뉴스라고 CNN 비판. 가짜 뉴스라고.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문화 충격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시 후 우리 닥터 조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제작팀장님이 해맑게 테이크아웃 커피를 배달하고 계시네요. 아주 바람직한 팀장님. 다들 고마움은 뒤로 한 채 잽싸게 가져가네요. 일회용 빨대가 머릿수보다 많아요. 커피의 유혹에도 혼자 마시지 않는 저 직원은 울고 있네요. 관심 있는 척 팀원들이 모여듭니다. 뭘 보고 있니? 이런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을 먹다 죽은 불쌍한 고래가 화면에 보여요. 다음 날 여전히 커피에 돈을 낭비한 팀장. 다른 분들은 커피를 안 마시는 건가요? 아하, 다들 개인 컵을 챙겨 오셨네요. 머쓱한 팀장도 텀블러를 챙겨왔네요. 참 잘했어요. 매년 8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바다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 나만의 컵과 텀블러에 담아 마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문화 충격 다시 돌아왔습니다. 닥터 조와 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뭐 UFC서부터 뭐 NBA 여러 가지 스포츠 얘기 뭐 통역하면서 긴장한 점, 실수한 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네요. 재밌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남은 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더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지금 잠시 쉬는데도 얘기가 되게 끊이지를 않더라고요. 젊은 그러니까. 나이에 그러니까 뭐 커리어를 뭐 몇 번 바꾸고 또 취미로 또 하고 뭐 거기다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이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가능한 거죠. 네. 한국이었으면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국의 장점인 것 같아요. 한국은 보통 이제 의사 초반에 이렇게 대학을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의사 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죠. 보면은 의사 출신이니까 제 동생이 여기서 이제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예. 저기 외국에 살고 있는데 그냥 근데 거기 그 같이 시험 친 사람 중에 한 분은 또 의사예요. 근데 60대인가? 60대였대요. 의사인데 근데 그때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공부가 난 지금도 뭐 공부가 안 되는데. 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생계형입니다. 생계형. 생경이야. 아 근데 그 프로페션이 예. 좀 트라우마를 많이 이제 뭐 맞서야 되는 뭐 자주 보는 그런 프로페션이잖아요 보면. 네네. 저희 특히 레지던트 생활할 때는 제일 너무. 근데 저는 많이 항상 좀 이렇게
저는 항상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피를 보면은 뭐 막 기절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막 좀 상처 같은 거 좀 심한 상처로 보면은 굉장히 막 좀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극복이 돼요? 이게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도 사실 형 이렇게 제 피 뽑을 때 있잖아요. 네. 어지러워요. 아, 그래요? 제 피 뽑을 그러니까 되게 때는. 예민하신 거네. 그러니까. 근데, 근데 그러면은- 이제 네. 그 뭐 삐삐 오고 뭐 페이저 울리고 하면 삐삐? 삐삐는 페이저. 저 아직도 페이저 써요. 의사들은 페이저 쓰죠. 네. 지금도요? 네, 네. 원콜일 때 의사들은 페이저 써요. 페이저 써요. 네. 자다가 막 울리면은 이렇게 깨어서 보면 이제 나가기 싫을 땐 그런 생각을 하죠. 아, 우리가 이제 전문의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갈 데 없을 때까지 갔을 때 우리가 가서 봐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하면 또 이제 그 사명감으로 하는 거죠, 일은. 예. 그러니까 나중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네. 이거 보고서 아우 막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딱 하는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피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막 인턴 때 신기하잖아요. 처음 시작하면. 근데 지금은 딱 들어가면 이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딱 예. 보고 어디부터 닦아내고 어디부터 마취를 하고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을 하죠. 환자 입장에서도 그게 낫죠. 의사분이 네. 그렇게 딱 계산적으로 딱 네. 그렇게 접근하는 게. 그리고 또 이제 얼굴 부위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또 뭐 심한 상처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네네. 또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가장 왜냐하면 네네네. 그 맞아요. 무슨 회의를 가진다면서요. 뭐 제 팀이 같이 좀 이거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한다면서요. 좀 성형 쪽에서 에스테틱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랑 플라스틱 그 성형외과랑 네. ENT 이비인후과랑 같이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일을 하면서 좀 그래도 이제 레지던시를 다시 시작했는데 예. 그러면은 UFC에 가가지고 이런 거 고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지.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예, 씨랑. 예. 끝나고 만약에 다시 라스베가스로 이사 가면 UFC에서 일을 해볼까 그랬더니 이제 션 셸비가 야 그러면은 우리 메디컬 팀 쪽에 저 높은 사람이랑 연결해 줄 테니까 네. 링닥터 해라. 링닥터. 링닥터면 대단한 거죠. 모르겠어요. 페이가 일단 엄청. 페이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름값 줄 것 같아요. 에이, 설마 UFC가 기름값을 주긴.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이렇게 풀타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파트타임이니까. 이벤트 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예. 왜 그 허브딘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벤트당 이렇게 돈을 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프리랜서로서 자유롭게 예. 이렇게 뛰어다닐 수가 있고. 네. 그 UFC에서 링닥터가 되면은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집에서. 예? 자꾸 TV에 돈 나오지 벌어와라. TV에 나오지 말고. 아니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저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세계 정세 이런 거에도 관심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처음 하는 게 이제 신문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폰으로 이렇게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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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린트로 보시네요, 그래도. 네. 아니, 뭐 신문은 보지 않지만. 네, 신문 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이 다음 슈퍼파워가 누가 될까 이 나라. 미국을 걱정하는 걱정되죠. 입장인가요? 걱정되죠. 저는 그 지금도 그 슈퍼파워 그 스케일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디 저기 중국 쪽으로 가고 있다. 최근에 그 사우디랑 뭐 중국이랑 이제 그 오일 거래를 미완화라고 하지만 네. 인민비라고 하잖아요. 인민비로 네.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니 사실 조 바이든하고 그 사우디하고 만났을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 거 없다고. 페트로 달러가 이렇게까지 위협을 그러니까요. 받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건 절대로 가만히 놔둘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이게 계획적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있고. 옛날에 그런 이것도 약간 음모론이지만 네. 이라크 전쟁도 사실은 이라크가 오히려 유로화로 받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미국이 그래서 전쟁을 한 거다. 약간 그런 얘기도 있었고. 뭐. 예. 근데 진짜 중국이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게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해요. 패권을 특히 중국 같은 나라. 죄송합니다, 중국인데. 네. 그러니까 뭐 아니, 중국에 넘어가면 네. 사실은 중국 같은 나라가 아니고 이제 미국이랑 라이벌이잖아요. 네. 약간 적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됐죠. 네. 어떻게 보면 공화당, 민주당, 미국 기득권 진영에서 중국을 갑자기 이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항상 원래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옛날부터 이런 게 좀 많지 않았어요. 좀 중국하고 특히 근데 그 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생기면서 2008년에 그 서프라임 모럴로기가 좀 문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에게 좀 많이 열어줬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 중국하고 이렇게 그 세계
빌 클린턴 때였던 것 같아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 중국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자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해진 거는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세계 두 번째 그죠? 경제 규모로는 맞아요. 세계 두 번째 국가로 지금 급부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협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신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네. 예. 아니 그리고 저희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리소스를 그 war on terrorism 여기다 리소스를 막 그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할 때 중국은 완전 자기 뭐 자기 나라의 군사 뭐 경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뭐 십몇 년 그때 많이 따라잡은 것 같아요. 예. 자기 리소스를 완전 집중해서 나라 투자에 네. 좀 많이 투자해서. 그래서 저기 사실 수혜 받은 게 트럼프기도 했어요. 트럼프가 중국 때렸잖아요. 자꾸 캠페인 때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러스트 벨트. 네. 예를 들면 미시건, 위스콘신, 뭐 오하이오 살리려고, 이런 네. 주들이 제조업이 다 중국 제조업이 쪽으로 살아야 돼. 빠져나가면서 맞아요. 얘네들 이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많은 기득권 진영에서는 터치를 안 했는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자꾸 네. 얘기를 하면서 중국한테 우리가 받을 건 받아야 된다. 너무 지금 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뭐 한국에서도 그랬죠. 예. 너무 받아가고 있다. 디펜스비 내라.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는 뭔 소리를 하고 있냐? 이제 중국 때릴 때는 트럼프 잘한다 하다가 한국에다 디펜스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맞아요. 왜 있는지 알잖아. 근데 사실 그거는 뭐 대통령들 알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왜 한국에서 있는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통상 거래를 할 때 미국이 모든 국가 상대로 적자거든요. 맞아요. 보면 네, 제가 한번 봤어요. 그 리스트를 봤는데 쫙 보니까 컬럼비아 상대로 흑자고 거의 웬만한 국가 상대로 다 적자인 거예요. 여기는 뭐 기축통화국이긴 하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는 족족 이렇게 손해만 볼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제 한국도 대표적인 사례로 하죠. 왜냐하면은 대미 흑자, 한국 입장에서는 네. 미국 입장에서는 대한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니까 FTA에서도 뭐 이거 차라리 원조비라도 국경비로라도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된다. 네. 그 군사 지원비. 그러니까 그렇게 카드를 쓴 거죠. 미국 아니 미국 군부대를 있게끔 해줬잖아요. 군부대 있는 맞아요. 나라가 한 70개국 정도 되지 않나요? 맞아요. 미국이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뭐 제국 수준이죠. 아니 뭐 독일 같은 경우에도 통일됐잖아요. 그러면 사실 미국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있어요.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 나토도 사실상 미국이 이끄는 그렇죠. 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토도 더 이상 동맹국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지키지 않고 우크라이나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푸틴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사실 없었던 이거 거죠.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전쟁은 나쁜 거지만 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내 가족 같은 그러니까요. 맞아요. 혈통이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내 집 문 앞에까지 이렇게 이게 오고 하니까. 무슨 마지막 20-3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네. 몇백 년간의 그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중국하고 또 관계가 역사가 네. 있는 거고 형님국가라고 일본하고도 불렀죠. 네. 또 역사가 있는 거고 안 좋은 역사도 많고 네. 그리고 각 나라 그 이스트 에이션 스터디 자체도 보면은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네. 있고 네. 마찬가지로 그 중국하고 뭐 러시아 뭐 나토 뭐 이 관계도 참 흥미로운 게 많아요. 보면은 되게 미국- 컴플리케이트다. 네. 미국이 사실 저는 좀 위선적인 게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쿠바 같은 경우 미사일 놓고 그랬을 때 난리가 났잖아요. 미사일 논다고 했을 때. 난리 났죠. 네. 근데 역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당연히 우크라이나까지 오면은 기분 나빠하는 건 맞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쪽 입장에서 보면 맞죠. 그러니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완전 내로남불이에요. 미국 보면. 맞아요. 솔직히 네. 그런 그 기득권 진영 거 보면은 맞아요. 내로남불. 네. 입장 차이예요 정말. 입장 차이예요. 진짜.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어떤 대통령이 있냐에 따라서 right and wrong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나저나 뭐 근데 우리가 right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그래서 이번에 뭐 정치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누구 이렇게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내년에 2024년 대선 보면. 이거 대답하기 전에 제가 저번 주인가 어떤 뉴스를 봤는데 그 지금 현 대통령 예. 조 바이든이 그 뭐 일 끝에 이렇게 아이들하고 잠깐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아니 이분 굉장히 많이 늙으신 것 같아요. 뭐 질문 들어도 잘 안 듣, 헛소리를 아예 해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그리고 걸어다니는 모습 자체가 지금 이거 지금 4년 더 할 수 있을까? 아니 사실 근데 대선 만약에 대선을 네. 하더라도 사실 근데 2020년 대선 사이클 때도 이상한 소리 많이 했어요. 이건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해서 그리고 그렇지. 인터뷰를 못 하게 해요 이제.
안 받아요 아예. 아니 저기 아일랜드 가서 저기 회견 안 했죠. 아일랜드 아들도 갔어요. 헌터. I don't know why.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고 지금 federal investigation 있는 거 아니에요? federal investigation 있습니다. 연방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지금 누구 돈으로 간 거야? 개인 돈으로 간 걸까? 나라 돈으로 갈 걸까? 에어포스 1 탔잖아요. 그럼 맞아요. 나라 돈이죠. 야, 왜 가? 그러니까 지금 말이 나와서 말인데 부통령 시절에 에어포스 2 타고 중국하고 거래했던 사람이에요. 아 맞아요. 헌터 바이든이. 거의 뭐 친중국 아니었나요, 바이든? 그러니까 원래는 민주당 기득권 쪽에서 친중이었어요 한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돌아섰어요. 제가 볼 땐 팬데믹이 이유가 큰 것 같아요. 팬데믹 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락다운하고 그러면서 진짜 웃기네. 중국 좀 이상한데 이렇게 갑자기 내러티브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안티 중국으로 이제 양쪽 다 그렇게 가고 있는 형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 얘기 나와서만 2020년 제가 한 해 기억나는 게 선거운동 때 소년회를 이렇게 안으면서 머리카락 냄새 맡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달랄라면은 아예 아니 그리고 말로도 그 말로도 이상한 발언을 많이 했어요. 나는 그 어린 애들이 내 다리에 있는 그 털을 만지면 기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솔직히 대놓고 했어요. 나도 이런 얘기는 하기 싫은데 공개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ABC, MBC, CBS는 1초도 안 보여주고 CNN 특히 한국 한인 뻔해. 너무 이렇게 커버업 해주고 누구는 만약에 트럼프가 그랬다 봐. 난리 났죠. 맨날 트럼프 얘기하는데 근데 좀 unfair한 거는 맞아요. 솔직히 저 그렇게 트럼프 좋아하진 않아요. 아니 그리고 트럼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화당 진영을 기본적으로 불리하게 가는 건 맞죠. 조지 W 부시 때도 물론 저도 조지 W 부시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그때 언론들이 사실 처음에는 이라크전 해야 된다 했다가 갑자기 이제 인기가 없어지니까 엄청나게 비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트럼프 수준은 아니지만 매일 욕 먹었어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조지 W 부시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때 막 유명한 막 사진도 많이 돌고 있었잖아요. 그 막 책 거꾸로 읽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역대적으로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원들이 존경하는 로널드 레이건도 현역 시절에 언론들로부터 매일 얻어맞았어요. 저 우둔한 대통령, 바보 대통령 이런 식으로. 레이건이 그 달러를 기축통화 닉슨 때였죠. 닉슨 때였죠. 닉슨 때였죠.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 많아요. 골드 스탠드, 근본위제가 건강한 그 경제다 하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풀어가지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근본위제로 돌아간다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달러가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CBDC,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그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 또. 이거는 근데 월스트리트저널에도 나온 거예요. 그 달러 미국의 페더럴 리저브가 연준이 결국에는 디지털 화폐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를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 세계 경제 포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다보스. 이거는 근데 음모론도 아니에요. 다 공개적으로 지네가 써놨어. 이걸 통해서 그 사찰 시스템까지 갖추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간 사찰까지. 왜냐하면은 그 디지털 커런시면은 기록이 남잖아요. 이렇게 딱 기록에. 이건 현찰을 쓰면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생활 패턴이 다 생활 패턴이 다 되고 여기 이제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은 그 카본 풋프린트. 그 기후 변화 어젠다 푸시하잖아요.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 어젠다에 역행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기름 너무 많이 썼어. 화석 연료 너무 많이 썼어. 그럼 얘는 그 소셜 커런시 그 사회 평가 제도에 의해서 점수 깎아가지고 그 사고 싶은 거 못 사. 그 징계받게 그런 시스템을 이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그 세계 경제 포럼에 그 너무한데. 크라우스 슈왑 무서운데요? 이게 음모론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대놓고 얘기해. 근데 이제 단지 메인스트림은 이런 거 별로 커버를 안 하죠. 얘기를 안 하면은 이런 거 모르는데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써 있다가 근데 워낙 욕 먹는 부분들은 뺐어요. 얘네들이 세계 경제 포럼 특히 크라우스 슈왑. 세계 경제 포럼은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맨날 이렇게 좀 자세하게 팔로우 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예전에 뭐 인구 감축 이런 얘기도 그냥 괜히 나온 얘기들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도 욕 먹으니까 막 빼고 그 웹사이트에서 이런 거 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 올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 근데 그 화폐 중심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 패권을 가지는 나라가 그렇죠. 뭐 네덜란드에서 이제 영국
네. 파운드로 넘어가고 파운드로 갔다가 지금 그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는데 네. 지금 위안화로 지금 이게 넘어갈 수 위안화로 있다는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거 디지털 화폐로 잡는다는 그런 건가요? 지금?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위안화로 넘어갈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미국이 그쵸.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리고 워낙 탄탄한 나라기 때문에 아직 쉽게는 안. 근데 저는 이제 나올 것 디지털 같아요. 화폐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헌터 바이든 얘기 나왔는데 헌터 바이든이 요새 누구랑 제일 친하게 지내냐면은 솔직히 민주당 실세가 조지 소로스라는 건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조지 소로스가 민주당 허락받고 뭐 대선 후보로 나와야 된다고. 아시죠? 예.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 허락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고요? 예. 민주당 연습 한번 만나고 와야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버락 오바마도 대선 출마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조지 소로스 그 반지에 키스를 먼저 하고 이렇게 그 만남이 혹시 그 보헤미안 그로브에서 생기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솔직히 말해서 보헤미안 그로브도 진짜요? 그거 I saw it with my own eyes. I mean, not like, you know, that's a like fact. with I mean, my you can't eyes. deny But it. 메인스트림이 아무리 뭐 이거 아니야 해도 그건 맞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그거가 팩트야. 알렉스 존스가 그걸. 알렉스 존스가 그 특종됐죠. 유명한 인터뷰를 내가 봤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알렉스 존스가 자꾸 그런 치부들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을 사실 트럼프보다 알렉스 존스를 먼저 매장시켰어요. 왜냐하면 2016년 제가 기억나요.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그 알렉스 존스 관련 인포월스 관련 영상들이 조회가 5천만에 6천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근데 그거를 몰랐던 거예요. 힐러리 진영에서 당연히 자기네가 당선이겠지. 근데 당선이 안 되니까 누구 때문에 당선이 안 됐지? 그 조회 높은 애들을 다 비판해. 이게 알렉스 존스가 자꾸 나오니까 얘 매장시켜야 돼. 그래서 100개 이상 플랫폼에서 매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캔슬 컬처. 그 취소 문화라는 게 그때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어떻게 맞아. 보면 캔슬 트럼프는 컬처가 그때서부터 좀 이렇게 크게 들리게 됐던 알렉스 것 존스가 같아요. 사실 기준점이고 그 못 받아들이죠. 그 기득권 진영에서는 알렉스 존스가 물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고 틀린 것도 있었죠. 음모론적인 것도 있었고. 아니 좀 심하게 틀린 것도 있었죠. 네. 저기 샌디 훅 같은 경우는 예. 너무 나갔고. 네. 예. 근데 이제 알렉스 존스가 매장당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위키리크스. 위키리크스 저기 위키리크스 존 포데스타 선대본부장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페인의 선대본부장. 근데 이 사람이 그 스피릿 쿠킹을 뭐라 그러죠? Spirit cooking? 예, 그 굿하고 그 막 피 이렇게 찢어가지고 뭐랑 섞어가지고 witchcraft. 이거는 다른 거. 이거는 부두. 예, 부두. witchcraft는 좀 약간 마녀가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야 굿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특히 이제 뭐 이제 피자게이트 그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가짜 뉴스라고 그때 그 페이크 뉴스 여러분께서 들어보시죠. 네네. 페이크 뉴스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 이거 덮으려고. 근데 기득권의 가장 교활한 게 뭐냐면은 오케이 피자게이트는 가짜 그 음모론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팩트가 있으면은 꼭 한두 개 가짜를 집어넣어서 이거 음모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힐러리 클린턴이 그 소아성애랑 관련돼 있다. 그런 식으로 우파 진영이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음모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포데스타 얘기만 나온 건데. 근데 그거를 앞장서서 폭로했던 게 알렉스 존스였어요. 사실 피자게이트랑 이런 거 모르고 있다가 그러면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공교롭게 또 같은 날에 페이크 뉴스라는 텀을 들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페이크 뉴스다, 페이크 뉴스. 지금은 이제 트럼프가 그거를 역으로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발명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고 원래는 메인스트림이 먼저 페이크 뉴스라는 말을 얘기를 우파 진영 비판을 위해서 만들고 특히 존스 이런 그 피자게이트 잡으려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 역으로 자기가 막 신나게 쓰면서 메인스트림이 그렇게 선언했죠. 우리 이제 앞으로 페이크 뉴스라는 텀 쓰지 않겠다고. 이거를 죽이려고. 근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그러니까 역공이 성공한 거예요. 트럼프가 보면. 그렇죠. 뭐 페이크 뉴스도 있는 것도 많은데 보면은 unreported news or misrepresented news가 그게 굉장히 많은 것 엄청나죠. 같아요. 그거 페이크 뉴스 바이 오미션이라는 게 그게 나온 거잖아요. 보도 안 함으로써 가짜 뉴스. 예.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건데 참 뭐 이렇게 좌측에 있는 뉴스 네트워크도 우측에 있는 뉴스 네트워크도 다 이렇게 다 봐야 돼요. 결국은.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 봐야 같아요. 돼요. 왜 우파 진영 뉴스를 봐야 되냐면은 좌측 진영은 보라고 얘기 안 해도 알거든. 다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뉴욕타임스, 지상파에도 CNN, 나오고 제일 많이 보는 뉴스윅, 것들이 타임 매거진 그런 거 그렇잖아요. ABC, MBC, CBS, 뭐 NPR, 뭐 정부 보조금 받는데도 다 이렇게 진보 진영 입장 보고 우파 진영 쪽 얘기는 안 했잖아요. 빅테크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또 빅테크도 어떤 뉴스를 보세요 보통? 저는
신문 볼 때. 한국 스포츠. 손흥민 소식 제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손흥민 요즘 조금 좀 어려움을 그렇죠. 겪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때 저희 얼굴 다친 이후로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이거 마스크 쓰는 거. 약간 혹사 당한 것 같아요. 혹사. 그러니까 혹사? 너무 많이 뛰고 EPL에서 경기 많이 뛰고 과부하 걸렸다. 예, 월드컵 가서 많이 뛰고 그리고 감독 스타일이랑도 안 맞았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예. 그래서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정치 얘기 막 하다가 정치가 자기가 이제 싫어서 스포츠로 이제 갈아탔는데 나도 정치 이제는 싫어 이제. 그래서 이제 손흥민 통해서 너무 희망을 얻는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요즘 이제 그 제일 큰 관심사는 다음 시즌에 김민재가 어디로 갈까. 예. 뭐 욕을 먹긴 했지만 이번 그 평가전 끝나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뭐 발언이 뭐 경솔했다 뭐 이러면서 그래도 뭐 솔직히 그런 자리에 있으면은 욕 먹을 수도 있고 뭐 칭찬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축구 선수 실력으로만 보면 저는 진짜 대단한 선수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초에 뭐 이렇게 레알 마드리드 선수 이런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와. 네, 김민재 선수. 네. 그 뉴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한국 스포츠 스타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보면은 예전에는 뭐 2000년대만 해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맞아요. 뭐 그때만 해도 뭐 박찬호 있었나? 박찬호 선수. 그리고 근데 그때 이후로 보면은 많은 한국 선수들이 그 해외 무대에서 특히 미국 무대가 제일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무대로 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 그렇죠. 이렇게 야구는 활동하는데. 예. 유럽에 진출한 그 축구 선수들도 보니까 모르는 선수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네, 독일 쪽도 그렇고 막 마이너 좀 작은 중소리그도 보고 보면은 예전에는 뭐 누구 한 명이 뭐 진출했다. 일본만 가도 막 고정훈 선수가 일본 난리 났죠. 맞아 기억나요. 신부가 네, 이만하게 기억나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형님 말씀대로 이렇게 여러 나라 이렇게 좀 스포츠 선진국으로 많이 진출을 더 쉽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박찬호가 있고 박세리 그때는 화제가 엄청나게 됐잖아요. LPGA가. 맞아요. 그리고 뭐 박세리, 김미연, 박지은 이렇게 삼총사였을 때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근데 LPGA 이렇게 취재 가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한인 선수 20명, 30명. 그래서 희소성이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LPGA가 사실 영어 시험까지 치르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논란까지 기억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저는 이해해요. 왜냐면은 그때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좀 다이나믹한 인터뷰가 나와줘요. 미국이잖아요, 사실. 스포츠상 코너 맥그레거 봐. 말 잘하지. 이거잖아요. 아니, 미국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인터뷰를 잘해요. 쇼맨십이 있어요, 진짜. 그 crap talking. 예, 그게 어느 정도 먹혀요. 그런 것들을 좀 바랬던 것 같아요. crap talking보다도 그래도 좀 articulate하게 영어를 좀 해가지고 그 우리 뷰어들이 이렇게 relate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거가 좀 중요하죠, 나름. 제가 최근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봤거든요. 아웃라이어는 그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인데 거기에 그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괌에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 그 사고 났을 때 이게 왜 사고가 났냐 이제 쭉 얘기를 해요. 뭐 기상 뭐 기후도 나빴고 뭐도 나빴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그 우리의 그 조직 문화 있잖아요. 기장, 부기장 그리고 나 기억나요. 기관사 나왔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기관사랑 부기장은 약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날씨가 안 좋다. 네. 저기는 활주로가 아니다. 네. 근데 그거를 얘기를 못 하는 권위적인 그 기장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힌트만 문화적인 주고. 아니 근데 그 한국 문화에 그게 있어. 네. 있어요. 내가 잘해도 잘한다고 잘 못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 와서 이제 가장 이게 차이점이 느낀 게 한국에서는 그 시쳇말로 가장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시쳇말로 쪽팔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그 뜻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없고 그냥 조금 약간 그런 경계선 자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느낀 게 문화 충격이었죠. 그냥 막 자기가 의견 막 표출하고 맞아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모르는 사람인데 막 말 걸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으면 이거 뭐 하는 뭐 미쳤나 이런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거 보고 이 문화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땐 창피한 질문인데 그냥 그렇게 스스럼 없이 던지는 거 보면은 좀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다르다. 좀 다르죠.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에서 좋은 점도 이제 알고 친하면서도 그래가지고 그런 컬처도 배우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습득을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문화로 우리 한국인들도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닥터 조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우리가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만나면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닥터조라는 얘기를 제가 못했네요. 예, 닥터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뵐게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면 또 당연히 불러드려요. 다른 이야기들 많이 한번 또 오십시오. 모아놓겠습니다. 예, 오늘의 문화 충격 닥터 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